늦은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대형마트 지하 2층 주차장. 형광등 하나가 깜빡깜빡거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으슥한 구석. 한 중년 여성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었습니다. 쓱하고 나타나는 그림자. 그림자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여성의 뒷목을 낚아챘습니다. 소리 지르면 죽어. 가방이랑 차키 지금 당장 내놔. 흉기를 들이댄 괴한의 목소리. 차갑고 낮고 잔인했습니다. 여성은 공포로 굳어버렸어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찰나 저 멀리서 카트를 밀고 오던 젊은 여자 하나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도망갔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흉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맨몸으로 덤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여자는 달랐습니다. 뒷걸음질하는 대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쿵, 쿵. 자동차 경보음 연속으로 주변 차들을 발로 세게 차기 시작했습니다. 주차장 전체가 삽시간에 요란한 경보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도 모자라 스마트폰 플래시를 최대 밝기로 켜서 괴한의 눈을 정조준하며 크게 외쳤죠. 경찰이다. 지금 보안팀 내려오고 있어. 사방이 다 막혔어. 당황한 괴한이 머뭇거리는 그 찰나. 젊은 여자는 카트를 힘껏 밀어 괴한의 발목을 걸었고 쓰러지려는 중년 여성의 손목을 잡아채 차량 사이 어둠 속으로 재빠르게 끌어당겼습니다. 괜찮으세요? 잡아요, 제 손. 괴한은 혼비백산 달아났고 중년 여성은 자신을 안아주는 낯선 젊은이의 품에서 그대로 털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중년 여성이 훗날 지수 씨의 예비 시어머니가 될 뿐이라는 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으로 오늘 행복한 기운이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수 씨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수 씨의 어머니는 지수가 7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래 앓던 병이었어요. 어린 지수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엄마가 어디론가 멀리 떠났다고만 생각했죠. 아버지는 슬픔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가 12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새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정숙. 처음 만나던 날 정숙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우리 예쁜 딸.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지수가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사흘. 아버지가 첫 출장을 떠난 다음 날 아침부터였어요. 지수야, 아침밥은 내가 챙겨 먹어. 나는 바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정숙에게는 친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수보다 2살 어린 예지. 정숙의 모든 관심과 애정은 예지에게로 쏠렸습니다. 예지에게는 새 옷, 학원, 용돈이 넘쳤고 지수에게는 전부 딱 하나씩이었어요. 딱 하나의 교복, 딱 하나의 낡은 배낭, 딱 하나의 유통기한이 아슬아슬한 도시락. 참 웃긴 일이죠?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이렇게까지 다른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게요. 하지만 지수 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가난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고통은 따로 있었어요. 정숙이 지수에게 매일 하는 말들. 그것이었습니다. 지수야, 솔직히 말해줄게. 넌 그냥 평범한 애야. 특별한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큰 꿈 꾸지 마.
그게 너한테 현실적인 거야. 처음엔 이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반복되니까 중학교 3학년이 된 지수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독이 뭔지 아세요? 독한 사람의 말. 그것도 매일.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들을 때 그게 제일 독하답니다. 독이 스며들 듯 자존감을 갉아먹어요. 지수 씨의 눈빛이 점점 바닥을 향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지수 씨는 학교를 마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집에서 벗어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용돈 한 푼 주지 않는 계모 손에서 독립하려면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지수는 일찌감치 깨달았거든요.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정숙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어요. 늦게까지 어딜 싸돌아다녀. 이 집에 살면 좀 도움이 되는 짓을 해야지. 지수 씨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또 이를 악물고 그렇게 3년을 모았어요. 편의점 알바비, 과외 알바비, 주말 카페 알바비. 지수의 방 낡은 책상 서랍 안에 하나씩 쌓이는 봉투들. 그게 지수에게는 자유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투들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230만 원. 지수 씨가 21살 되던 해봄까지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지수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가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예지 학원비로 썼다. 나중에 줄게. 정숙의 글씨체로 쓴 메모였습니다. 지수 씨 손이 떨렸어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제가 모은 돈이에요. 말도 없이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벌떡 일어나 지수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거 집세 낸 거야, 집세. 감히 나한테 따져. 지수는 말 한마디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지수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오늘 밖에서 자. 내 눈에 안 보이고 싶으면 그냥 나가 살아. 문이 쾅 닫혔습니다. 빗소리 점점 거세지는 빗줄기. 여름 장마가 한창이었어요. 지수 씨는 아파트 복도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이 젖어가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나이에 그런 밤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서러운 일인지 상상이 가세요? 근데 지수 씨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 반드시 내 힘으로 여기서 나가자. 약해 보이는 눈물이었지만 그건 동시에 가장 강한 다짐이었어요. 그날 밤 복도 모퉁이에서 지수 씨의 인생 2막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씨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취업을 택했어요. 누군가는 말했을 거예요.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라고. 하지만 지수 씨에게 대학 등록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모가 단 한 푼도 내줄 리 없었고 장학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사무직 자격증 하나, 둘, 셋. 손이 트고 눈이 침침해지도록 공부해서 따낸 자격증 3개를 손에 쥐고 작은 무역회사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을 얻었어요. 가구 하나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장판은 낡아서 삐걱거렸죠. 그런데 여러분, 지수 씨는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계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너는 평범한 애야.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곳. 지수는 그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오래오래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들었어요. 참 웃긴 일이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방이 지수 씨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공간이었다는 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인정받아 대리가 됐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일을 찾아 했습니다. 계모 밑에서 눈치를 살피며 살아온 세월이 역설적으로 직장에서는 눈치 빠르고 센스 있는 직원으로 빛을 발했거든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준. 조용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지수가 말하지 않아도 힘든 걸 먼저 알아채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수 씨 인생에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쁜 일 다음엔 항상 긴장되는 일이 따라오는 법이잖아요. 민준의 어머니를 만나야 할 날이 다가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셔. 미리 말해두는 거야.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명숙 여사는 남편이 물려준 중견기업을 혼자 힘으로 일으킨 재계의 여장부. 며느리감 보는 눈이 무척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한번 마음에 안 들면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다고요. 지수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집안도 아니고 대학 학벌도 없고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계모 밑에서 간신히 버텨온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까다롭기로 소문난 명숙 여사가 지수 씨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될 줄을요. 그리고 그 운명의 실마리는 아주 평범한 어느 저녁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늦은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지하 주차장을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퇴근하고 바로 달려온 터라 피곤했지만 민준이 좋아하는 반찬 재료를 사겠다고 일부러 들른 길이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저 구석 어둑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살며시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는 멈춰섰어요. 중년 여성 한 분이 괴한에게 등이 눌린 채 벽 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괴한의 손에는 흉기가 번쩍였어요. 가방이랑 키 내놔. 빨리. 소리 지르면 찌른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가 된다고 해요. 얼어붙거나 아니면 움직이거나. 지수는 얼어붙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직접 달려들면 흉기에 다친다. 소리를 지르면 범인이 인지를 해친다. 하지만 주의를 분산시키면 지수의 눈이 주변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차들, 경보기, 스마트폰, 쿵, 쿵, 쿵. 연속으로 울리는 자동차 경보음. 지수 씨가 가장 가까운 차를 발로 세게 찼습니다. 하나, 둘, 셋. 주차장 전체가 순식간에 귀를 찢는 경보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 틈에 스마트폰 플래시를 최대로 켜서 괴한의 얼굴을 정조준하며 낮고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경찰 신고했어요. 지금 보안팀 내려오고 있고요. 출구 다 막혔습니다. 괴한이 흔들렸어요. 주저했습니다. 지수가 카트를 힘껏 밀었어요. 괴한의 발목에 카트가 걸리며 중심이 흔들렸고 그 찰나 지수는 중년 여성의 팔목을 잡아채 차량 사이로 빠르게 끌어들였습니다. 이쪽으로요. 잡아요, 제 손. 괴한은 잠깐 버둥거리다 달아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이윽고 조용해졌어요. 지수 씨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품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성의 어깨를 두 손으로 꼭 붙잡으며 말했어요. 다 지나갔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여성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을 보는 그 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어요. 아가씨 고마워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지수 씨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드릴게요. 조사 끝날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먼저 따뜻한 거 한 잔 드세요. 지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 음료를 뽑아 두 손으로 건넸어요. 여성은 그 캔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손이 오래오래 떨렸어요. 경찰 조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여성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지수는 명함 한 장만 건네고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게 지수 씨였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명함 한 장이 지수 씨 인생 전체를 뒤바꿀 열쇠가 될 줄을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명숙 여사 댁 응접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준은 연신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좀 무서우실 수 있어.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거든. 그냥 차분하게 대응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무겁긴 했지만 자신이 살아온 걸 생각하면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계모 밑에서 30년을 버텼는데 못 버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엉뚱한 데서 생겼습니다. 정숙이었어요. 계모 정숙. 민준의 집이 꽤 부유하다는 소문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상견례 전날 밤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너 내일 상견례라며? 나도 가야지. 어디야? 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왜요? 상견례는 저희끼리.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인데 상견례에 빠지면 말이 되니? 예의가 없어 보이잖아. 어서 말해봐.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정숙 앞에서는 어린 시절 그 복도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12살 지수가 되어버리는 자신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비싼 정장을 꺼내 다렸고 미용실 예약을 했습니다. 속셈은 분명했어요. 한미천 잡아야지. 지수 덕에 내가 좀 편하게 살아봐야지. 정숙의 입가에 얄팍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날이 밝을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당당하게 가. 그 말이 자기 자신에게도 흔들렸습니다. 당당해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계모의 말이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그날 아침 지수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명숙 여사 댁 응접실, 고급스러운 소파, 잘 다려진 커튼, 은은한 꽃향기. 지수는 민준의 손을 꼭 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정숙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화려한 정장에 진한 향수, 눈빛은 벌써부터 방 안의 가격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쪽 문이 열렸습니다. 명숙 여사가 걸어 나왔어요. 시선이 먼저 지수에게 닿았습니다. 그 찰나였어요. 명숙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움직임이 멈췄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의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손을 내밀었던 그 젊은 여자, 따뜻한 캔 음료를 건네며 괜찮아요라고 말해줬던 그 목소리, 명숙 여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 사부인. 반갑습니다. 제가 지수 어머니인데요. 우리 지수가 좀 기가 세고 배운 게 부족해서 걱정이에요. 시어머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속내가 어떤지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정숙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려 했지만 실제로는 지수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어필하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어요. 지수의 고개가 살짝 숙여졌습니다. 또 그 오래된 반응이었어요. 계모 앞에서 굳어버리는. 그런데 그 순간 명숙 여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또렷하게. 부족하다고요? 효과음 방안에 명숙 여사가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목숨을 구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부족하다고요? 정숙이 굳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모르세요? 사부인이 키우셨다는 이 아이가 한 달 전에 저를 구해준 분입니다. 흉기든 강도한테 몰려있던 저를 누가 도망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 혼자 침착하게 대처해서 제 목숨을 살렸어요. 정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명숙 여사는 자리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배운 게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아이 눈빛 하나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봤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순간에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한 마음, 그리고 그 나이에 그걸 가질 수 있다는 건 타고난 게 아니라 혼자 갈고 닦은 거거든요. 명숙 여사의 눈이 지수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습니다. 지수 씨, 많이 힘들었죠? 그 한마디에 지수 씨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계모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게 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단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잘 버텼어요. 명숙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안이 고요했어요. 정숙만 그 자리에서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였어요. 명숙 여사는 차를 한 잔 더 따르며 정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부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숙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수 씨가 18살부터 21살까지 모아둔 돈 230만 원. 기억하세요? 그 순간 정숙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갑자기 왜? 지수 씨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이랑 지출 내역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에 대한 증언도요. 당시 아르바이트 동료들, 학교 친구들, 아파트 이웃 주민 몇 분이 이미 진술서를 써주셨어요. 정숙의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저는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명숙 여사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횡령이 몇 년치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미성년자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한 기록도 다 남아 있고요. 저희 법무팀이 이미 서류를 검토 중입니다. 정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그냥 그게 어떻게 횡령이에요. 같이 사는 가족끼리. 가족이요? 명숙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비 오는 날 현관 밖으로 아이를 밀쳐낸 게 가족이에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인 게 가족이에요? 매일같이 너는 아무것도 못 된다고 말한 게 가족이에요? 정숙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보일 듯 다리가 떨렸습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계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어머니, 저는 오래전부터 용서는 했어요.
하지만 그게 당신이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차이 아세요? 정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명숙 여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사소송 취하 여부는 지수 씨가 결정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지수 씨에게 사과하시고 그동안 가져간 금액을 자진 변제하신다면 저희도 그걸로 마무리 지을 의향이 있습니다. 정숙은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지수의 발치에 이마가 닿을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이었어요. 지수를 짓밟았던 30년의 무게가 그날 단 1시간 만에 뒤집혔습니다. 정숙은 지수에게 빌린 돈, 빼앗은 돈, 이자까지 계산해서 깔끔하게 정산했습니다. 예지는 어머니의 행각이 드러나자 유학을 포기해야 했고 정숙은 더 이상 지수의 삶에 끼어들 명분을 잃었어요. 마을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한테서 정숙은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참 웃긴 일이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남을 깔아뭉개며 살더니 결국은 자기가 깔아뭉갰던 그 사람한테 이렇게 되다니요. 인생이란 게 돌고 도는 거랍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명숙 여사가 지수를 단둘이 불렀습니다. 지수 씨, 나한테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회사 경영지원팀에 와줄 의향이 있어요? 당신 이력서 봤는데 자격증 3개에 무역회사 경력까지 솔직히 이게 왜 이 자리에 있나 싶더라고요. 지수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고요? 명숙 여사가 웃었어요. 지수 씨 같은 사람이어야 쓰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손해보더라도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 그게 우리 회사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에요. 지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이번엔 참았어요. 대신 고개를 꼿꼿이 들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지수 씨의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된 게 명숙 여사 회사의 경영지원팀에 들어간 지수 씨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자신있게, 그리고 어느 순간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습니다. 계모의 가스라이팅으로 짓눌렸던 자존감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올렸습니다. 명숙 여사가 직접 웨딩홀을 골랐어요. 꽃으로 가득한 가장 환한 홀로. 지수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명숙 여사가 직접 머리핀을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예쁘다. 처음부터 이렇게 빛날 사람이었는데. 지수 씨가 그날 드레스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게 이런 건지 그제야 알았어요. 식장에서 지수 씨는 민준의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2살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빗속에 쭈그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던 괜찮아. 내가 거기서 버텨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지수 씨는 그 12살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잘 버텼다고.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 지수 씨 이야기 어떠셨어요? 많이 울컥하셨죠? 저는요, 이 이야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계모가 무릎 꿇는 장면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지수를 감싸주는 장면도 아닙니다. 바로 지하 주차장.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그 공간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간 지수 씨의 그 한 걸음. 그거예요.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착하게 살면 손해라는 말, 정직하면 바보 된다는 말, 남 도우면 나만 힘들다는 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요, 지수 씨 이야기를 보면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의는 언제나 어딘가에 닿습니다.
반드시요. 보상이 없을 것 같은 순간에 내민 손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인생을 뒤집는 열쇠가 돼요. 그리고요. 지금 혹시 지수 씨처럼 억울하고 외로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갈고 닦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해서 우리 지수 씨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한 줄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여러분께 따뜻한 이야기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부디 오늘 밤만큼은 따뜻하게 푹 쉬세요. 사랑합니다.